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체외순환 과정에서 이 혈액의 이 응고 과정과 이 지연 과정에 대해서 이 체외순환 과정에 도움을 드리고자 기본적인 이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그림을 그려서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피부 조직의 구조를 간단히 그려보면 이 표피와 진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. 이 진피 세포에서는 이 생명 활동에 필요한 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. 이 생명 활동에 필요한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 모세혈관이 지나가게 되고, 이 모세혈관 안에는 이 적혈구와 백혈구 그리고 혈소판 등이 혈소판과 이 혈장과 혈장에 녹아있는 성분들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. 만약에 보시는 그림과 같이 이 피부 조직과 혈관의 손상으로 이 출혈이 발생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응고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혈소판은 이 공기와 접촉하는 순간 파괴되면서 이 트롬보키나제 또는 다른 말로 이 트롬보, 이 플라스틴이라는 이 효소를 방출을 하게 됩니다. 여기서 효소의 기능은 이 어떤 전구 물질이 다른 물질로 변환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. 이 혈소판의 파괴로 이 방출된 트롬보 이 플라스틴은 이 간에서 생성되고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인 이 프로트롬빈을 이 트롬빈으로 변화시키게 됩니다. 이 변환 과정에서 이 칼슘 이온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, 이 트롬빈에서 변환된 프로트롬빈에서 변환된 이 트롬빈 또한 이 혈소판의 파괴로 발생된 이 트롬보플라스틴과 같이 이 효소의 일종입니다. 트롬빈도 효소이기 때문에 이 어떤 과정을 촉진을 시키게 될 텐데, 여기서 트롬빈은 이 비활성화 상태인 피브리노겐을 피브린으로 변환을 시키게 됩니다. 이 비활성화 상태인 이 피브리노겐은 수용성으로 이 물에 잘 녹게 됩니다. 이 혈장의 주성분이 물이기 때문에 이 물에 잘 녹게 되면 이 혈액 응고 자체를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트롬빈의 도움을 받아서 이 물에 잘 용해되지 않는 이 불용성인 이 피브린으로 변환되게 됩니다. 이 수용성인 피브리노겐은 이 각 입자들이 이렇게 보시는 이렇게 그림과 같이 이 조각조각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상태고, 물에 잘 녹게 되면서 이 트롬빈의 도움을 받아서 이 피브리노겐 입자를 각각 연결을 해서 이런 식으로 피브리노겐을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 그물형 구조를 형성을 하게 되고, 이 손상된 혈관을 이 그물형 구조로 1차적으로 이 출혈되는 혈액을 일단 막아주게 되는데, 이 그림에서도 알 수 있지만 이게 그물형 구조이기 때문에 이 그물형 구조 사이사이로 혈액이 빠져나가게 됩니다. 그래서 그물형 구조 사이사이에 이 적혈구
적혈구와 백혈구, 그리고 이 혈소판들이 달라붙어서 이 나머지 공간들을 이렇게 메우게 되고, 이렇게 메우게 되면 혈액이 더 이상 빠져나가지 않도록 만들게 되면서 최종적으로 지혈을 이루게 됩니다. 그래서 이 피브린과 이 혈구가 결합해서 이 혈병, 즉 이 클랏을 이 형성을 이루게 되고,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클랏의 수증기가 이 배출되게 되면 이 딱딱하게 이 피딱지가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피딱지가 이 형성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. 여기에서 이 손상되었던 피부는 이 진피가 서로 그 세포 복제를 통해서 재생되게 되고, 이 재생 과정에서 이 딱딱해진 피딱지를 밖으로 밀어내면서 저절로 나중에는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. 이 혈액의 응고 지연 과정은 또한 혈액의 응고 과정은 이 공기와의 접촉이 없어도 이 혈관 내에서 어떤 충격이나 어떤 원인에 의해서 혈소판이 파괴되고 이 트롬보플라스틴을 방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간에서 생성되는 헤파린의 분비를 통해서 이 혈액 응고가 촉진되는 과정을 지연시키게 됩니다.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 헤파린 자체로는 혈액 응고에 관여할 수가 없고, 이 엔티스롬빈 3와 결합을 해서 그 효과를 증대시키게 됩니다. 그래서 혈중 엔티스롬빈 3의 수치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이 혈액 응고 지연 과정을 활성화시키기 어렵게 됩니다. 이 체해순환 과정에서도 이 혈액 응고를 지연시키기 위해서 이 헤파린을 다량 주입을 하게 되는데, 이 경우를 제외하고더라도 이 체해순환 과정에서 이 여러 원인에 의해서 이 혈액 응고가 지연되는 과정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. 이 체해순환 과정에서 혈액 응고를 지연시키는 원인은 먼저 이 트롬보플라스틴과 이 트롬빈 등의 이 효소의 기능이 억제되는 상황인데, 이 인위적인 체온 저하 상태이거나 이 폐하의 상태가 정상이 아닌 경우와, 그 다음에 혈중의 이 칼슘 이온의 이 상태에 따라 혈액 응고가 지연되게 됩니다. 이 트롬보플라스틴은 이 칼슘의 도움을 받아서 이 프로트롬빈을 트롬빈으로 변환시키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, 여기서 칼슘 이온 수치가 정상 이하로 줄어들게 되면 이 혈액 응고 과정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. 일반적으로 이 체열을 진행하는 이 혈액백에 이 시트르산 나트륨이나 이 옥살산 나트륨 등이 이 혈액백 내에서 이 칼슘을 제거해 주기 때문에 이 혈액이 응고되는 과정을 방해하게 됩니다. 이 체해순환 과정에서도 이 혈액 내 칼슘 이온이 부족하게 되면 이 프로트롬빈을 이 트롬빈으로 변환시키는 과정이 지연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출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. 체해순환을 끝내는 과정에서는 이 항상 칼슘 레벨은 정상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. 그리고 체온이 정상 이하로 낮아지게 되면 이 효소의 기능이 떨어져서 이 트롬보플라스틴과 트롬빈의 기능이 약화되게 되고 이 혈액 응고 과정이 지연이 되게 됩니다. 이 심장 수술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 고용량의 이 헤파린을 혈관에 주입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혈압이 저하되는 현상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, 이러한 원인이 발생하는 이유는 이 혈중 칼슘 이온이 헤파린과 결합하는 과정에서 이 혈중 칼슘 이온의 수치 저하로 인해서 이 심장의 수축력을 저하시키는 현상을 나타내고 이 혈관을 이완시키기 때문입니다. 이 칼슘 이온은 양이온을 가지고 있고 헤파린은 음이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결합을 하게 됩니다. 이 혈중 칼슘 중 40%는 이 알부민 등과 같은 단백질에 결합되어 있고,
나머지 10%는 이 젖산이라던가 탄산, 인산 등 이 음이온에 결합되어 있습니다. 이 나머지 50%가 이 혈중에 이온화 칼슘인데 이 이온화 칼슘이 이 혈액 응고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. 이 폐하 동안 이 정상 범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 효소의 작용이 억제돼서 이 혈액 응고 과정에서 이 혈액 응고 지연을 시킬 수 있습니다. 이 체온과 폐하와 관련돼서는 이 호르몬 자체도 정상 이하의 체온에서는 이 증대되는 것을 이 역할이 지연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그 체열 과정을 살펴보면 이 체열된 혈액의 응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체열백은 체열되는 혈액과 이 공기 접촉을 막아주기 위해서 이 진공 상태를 유지하고 이 혈액 내 이온화 칼슘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스티르산 나트륨과 옥살산 나트륨이 체열백에 포함되어 있습니다. 이 혈액이 응고되는 과정에서 이 피부린과 혈구가 만나서 이 혈병을 이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과정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 체열 내내 계속해서 이 흔들어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. 그리고 체열된 혈액은 이 효소의 활동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 온도가 낮은 이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도 이 혈액 응고를 지연시키기 위한 방법입니다. 이 혈액 응고 과정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 체해순환 과정이 완전히 끝난 후에는 이 혈소판의 수치가 정상이어야 하고 이 혈소판의 수치가 정상 이하라면 이 수술에 이 혈액 응고가 지연이 발생할 수가 있고 이 체온을 정상으로 유지해서 이 효소의 활동을 정상으로 만들어야 하고 이 적혈구의 수치도 정상을 유지하고 칼슘 레벨을 정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. 지금까지 혈액 응고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